혹시 최근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혈당이 조금 높네요. 당뇨 초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초기니까 괜찮겠지. 약만 안 먹으면 심각한 건 아니겠지.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뇨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통증도 없고 생활에 큰 불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어제 먹던 밥 그대로 먹고 습관처럼 커피 마시고 출출하면 간식 먹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넘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몸속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관은 조금씩 손상되고 인슐린 기능은 점점 떨어지고 혈당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약 드셔야 합니다. 평생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조심할 걸. 그때 밥만 줄였어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당뇨 초기라는 말은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꾸면 약 없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놓치면 평생 약과 함께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을 만드는 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운동도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당을 만들고 그 혈당이 결국 당뇨를 만듭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조차 혈당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던 과일, 든든하게 먹던 흰쌀밥, 간편해서 자주 먹던 빵과 라면, 습관처럼 마시던 달달한 커피 한 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모르고 먹는 게 아니라 좋다고 믿고 계속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병원비가 늘어날지, 약을 먹고 살게 될지, 아니면 약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뇨 초기라면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들, 그리고 왜 그 음식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망가뜨리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앞으로의 식습관이 바뀔 수도 있고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당뇨는 아직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초기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약은 안 먹어도 된다니까 괜찮겠지.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평소와 똑같은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초기라는 말은 절대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은 음식, 어제 먹은 음식, 그동안 반복해온 식습관이 쌓여서 지금의 수치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혈당은 몸 상태가 아니라 생활의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변화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야식을 먹어도 술을 마셔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더 오래 유지되고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때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인슐린의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분비되는 양도 줄어들고 나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걸 잡아줄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당뇨 초기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운동하면 되겠지. 조금 덜 먹으면 되겠지. 약만 안 먹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먹고 있는가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한 끼 식사라도 흰 쌀밥, 빵, 달달한 음료로 구성된 식사와 채소, 단백질, 적절한 탄수화물로 구성된 식사는 몸에 들어간 이후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하게 사용하게 만들고 결국 몸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 후자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몸의 부담을 줄여주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뇨 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뇨는 조금씩 나빠지는 병입니다. 오늘 하루 잘못 먹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결국 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당뇨 초기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바꾸면 충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결과는 분명히 나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이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뇨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병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누구에게나 천천히 다가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먹어오던 것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바꿔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혈당을 바꾸고 몸을 바꾸고 앞으로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당뇨 초기라면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지금 계속 드시고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대상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당뇨 초기라면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이자 가장 당연하게 생각하는 음식, 바로 흰쌀밥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사나? 밥은 기본 아닌가? 맞습니다. 밥은 우리의 주식입니다. 하지만 당뇨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 당연한 음식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흰쌀밥은 몸에 들어가는 순간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포도당은 혈당을 단번에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껍질과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그 결과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빨라지고 혈당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흰쌀밥은 천천히 에너지가 되는 음식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혈당을 밀어 올리는 음식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때마다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인슐린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결국 나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분비 자체가 줄어드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밥 한 공기, 국에 말아서 먹고 반찬이 짜면 더 먹고 습관처럼 한 숟갈 더 먹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쌓이면 하루에 들어가는 탄수화물 양은 상당히 많아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활동량은 줄었는데 식사량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거의 확실하게 혈당을 올리는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밥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 보리, 잡곡이 섞인 밥으로 바꾸십시오. 이런 음식들은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 상승도 완만합니다. 같은 밥이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부터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 단백질, 밥, 이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지만 효과가 매우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밥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평소 한 공기를 드셨다면 처음에는 반 공기 정도로 줄여 보십시오. 처음에는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금방 적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혈당만 낮추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혈당이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 습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흰쌀밥은 단순한 음식 하나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밥을 바꾸면 식사량이 바뀌고 반찬 선택이 바뀌고 전체 식습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효과도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밥만 줄였는데도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걸 끝까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설마 밥 때문에 그럴까? 이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뇨 초기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음식, 그리고 가장 효과가 큰 변화는 바로 이 흰쌀밥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밥의 종류를 바꾸고
양을 줄이고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혈당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꾸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결과는 분명히 나빠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매일 먹으면서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음식, 두 번째로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 바로 설탕과 단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단 걸 많이 안 먹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습관처럼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먹는 과일이나 요구르트, 출출할 때 집어 먹는 과자 몇 개, 가끔 먹는 빵이나 달달한 음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단 음식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입이 심심해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음식들은 몸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액체 형태로 들어오는 당은 더 위험합니다. 탄산음료, 믹스커피, 달달한 커피, 과일 주스,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은 씹을 필요도 없이 바로 흡수됩니다. 그 결과 혈당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밥보다도 빠르고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강하게 혈당을 자극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러면 혈당은 잠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다시 떨어지면서 강한 허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단 것이 당깁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점점 단맛에 익숙해지고 더 강한 단맛을 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단맛 중독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텨주던 몸이 이제는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한번 올라간 혈당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은 큰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식처럼 보이는 단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구르트, 시리얼, 과일 주스입니다. 겉으로 보면 몸에 좋을 것 같고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르트 한 병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이 들어있고 시리얼 한 그릇은 사실상 달콤한 과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일 주스는 더 심합니다. 사과 몇 개, 오렌지 몇 개를 한 번에 갈아서 마시는 것은 당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 초기라면 이런 음식들을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 음식은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대체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 과자 대신 견과류나 삶은 계란, 달달한 음료 대신 물이나 차. 이렇게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면 입맛은 반드시 변합니다. 처음에는 싱겁고 맛이 없게 느껴지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기존의 단맛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몸에서 나타납니다. 단 음식을 줄이기 시작하면 공복 혈당이 내려가고 식후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줄어듭니다. 식사 후에 졸리던 증상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감소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런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혈당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설탕과 단 음식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작은 간식 하나, 달달한 음료 한 잔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 먹던 단 음식, 습관처럼 마시던 달달한 음료, 그것부터 하나씩 줄여 보십시오.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밥보다 더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 세 번째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밥보다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 세 번째로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밀가루 음식입니다. 라면, 빵, 국수, 칼국수, 떡볶이, 피자. 이 음식들 솔직히 끊기 쉽지 않습니다. 간편하고 맛있고 언제든지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밥만 줄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밀가루 음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 기준에서는 이 밀가루 음식이 흰 쌀밥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과 마찬가지로 껍질과 영양소가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면 매우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밀가루 음식은 대부분 기름과 함께 들어옵니다. 라면, 튀김, 빵, 피자. 이 음식들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혈당뿐만 아니라 체중과 인슐린 저항성까지 한 번에 악화시키는 구조입니다. 즉, 단순히 혈당이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더 당뇨에 취약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되는 음식입니다. 라면 하나로 끝나지 않고 국물까지 다 먹게 되고 빵도 하나 먹으면 하나 더 먹고 싶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다시 허기를 느끼고 또 먹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하루 종일 계속 먹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다고 하면서 빵과 커피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당뇨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빵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달달한 커피로 한 번 더 올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혈당은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한 끼가 하루 전체를 좌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음식이 국수, 칼국수 같은 음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가볍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양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국물과 함께 먹기 때문에 흡수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밥보다 더 큰 혈당 상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가루 음식은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빈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먹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고 양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빵 대신 삶은 계란이나 두부, 라면 대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
국수 대신 곤약면이나 채소면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확실히 안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단독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소량만 드십시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 상승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자주 먹는 음식에서 가끔 먹는 음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주 먹는 한 혈당은 절대 안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밀가루 음식을 계속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쌓여서 결국 당뇨를 만들고 약을 먹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린 밀가루 음식은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끊어내야 하는 음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 흰 쌀밥, 단 음식, 밀가루 음식, 이 세 가지만 바꿔도 혈당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이라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뇨 초기라면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흰 쌀밥, 단 음식, 밀가루 음식. 어쩌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이런 익숙한 식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그게 매일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여서 몇 년이 되면 결국 몸은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혈당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 초기라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선택만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평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바꿔 보십시오. 밥을 조금 줄이고 달달한 음료를 한 잔 끊고 밀가루 음식을 한 번 덜 먹는 것. 이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그렇게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식사 후에 졸리던 느낌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이어지던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결국 여러분의 몸과 삶을 바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뇨는 참아서 이기는 병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바꿔서 이기는 병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만이라도 바꿔 보십시오. 그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